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모처럼 양지수가 함께 탄력 있는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성장주로 수급이 고르게 유입이 됐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저 PBR주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지주사와 자동차주의 약진이 돋보였죠. 네, 오늘은 롯데 지주, 삼성물산 등 지주사가 고른 상승세를 보였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배당락 이슈에도 불구하고 동반 반등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로도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모처럼 함께 웃었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올해 들어 포스코 DX와 LNF가 코스닥을 떠나서 코스피로 이사를 갔고요. 코스닥 시총 1위 또다시 이사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코스닥 시총 1위도 코스피 행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인 에코프로비엠이 전날 이사회에서 유가증권 상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총 3위인 HLB도 코스피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또다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어땠나요? 네, 코스피 이전을 공식화한 에코프로비엠이 장 초반보단 내려왔지만 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떠난 후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코프로도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HLB가 3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알테오젠은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종가로 16만 원에 올라서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코스피행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반도체의 부활, 한 수출 증가율 G20 2위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작년 4분기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D램 점유율도 45.7%를 차지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AI 붐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부활에 소부장주들의 탄력이 더욱 좋아지고 있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소부장주들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산 EUV 펠리클 양산 준비 소식에 SNS텍이 4거래일 만에 급반등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반도체 부활에 웃음 만발한 소부장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시총 1위 코스피 이전 이슈와 반도체 부활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 SNS텍,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코스닥 시총 1위도 코스피 행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공식 결의를 했습니다. 포스코 DX와 LNF가 코스피로 이사를 갔고 현재 시총 3위인 HLB도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코스닥 대장주들이 코스피 행으로 가는 이 이슈가 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팀장님? 네, 뭐 요즘처럼 이렇게 이사를 많이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일단 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그런 이제 구조적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양 시장의 기본적인 인식 차이,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코스닥은 뭐 수급적인 변동성이 동반된다라는 점에서 코스닥의 시총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성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점이 기회만 되면 뭐 거래소로 넘어가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뭐 벤치마크를 코스피 200을 주로 좀 삼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제 회계적인 부분, 뭐 재무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패시브 자금 유입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는 무조건 거래소가 좀 유리한 점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능하다면 거래소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로 떠나고 HLB까지 이제 떠나게 되면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순위 변동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시총 상위 순위 상승에 따라서 또 어떠한 수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효과들이 기대할 수 있겠지만요. 먼저 이제 그동안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밀리게 되는 날, 다시 말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밀리는 날에는 전체적인 어떤 코스닥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 그런 좀 안 좋은 영향을 그동안 좀 몇 번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어떤 비중 자체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어느 특정 섹터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영향을 덜 받게 되니까 이것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수급인데요. 결국 큰 종목이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150 지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스닥 시장 역시도 그 빈자리를 또 이제 좀 채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시가총액 2조에서 3조 언저리 사이에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떠남으로 인해서 그 에코프로 BM도 좋고 뭐 코스닥 시장 내에서 여타 다른 남아 있는 종목들 역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다 좀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코스닥 시총 1위 이사 소식에 주목을 받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 에코프로 BM과 알테오젠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의견 주실지 신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모두 다 곧사인을 켜주셨는데요. 에코프로 BM부터 볼까요? 코스피 이전 상장 가시화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부터 강했습니다. 오늘까지 에코프로 BM 뜨거웠는데 8%대 강세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정경민 팀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거래소 이전에 안착할 경우에는 이제 수급적 안정 그리고 패시브 자금 유입, 그러니까 거래소의 지수 편입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특권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생각지도 않고 이제 고 사인을 먼저 좀 드리게 됐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결정적인 악재 해소 요인 중에 하나였던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이제 투자 심리의 회복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그리고 보유자산 평가이까지 좀 더해진다라고 하면 뭐 펀더멘탈까지 좀 자극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반등의 추세는 좀 당분간 이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고 사인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께서도 곧사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 BM 측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 포스코 DX나 LNF 사례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코스피 이사 후에는 주가가 좀 부진한 양상을 보였잖아요. 코스피 이전 전후의 수급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에코프로비 코스피 이전을 이제 하게 됨으로 해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구축이 되었던 에코프롬을 대상으로 한 이 공매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 공매도 수급의 숏 커버링을 기대를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6월까지는 추가적인 신규 공매도가 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롬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을 찾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간에 결국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전에 대한 어떤 효과들은 수급적 요인을 제외한다라면은 그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무상증자, 액면 분할, 코스피 이전 같은 어떤 그런 모멘텀들은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펀더멘털 측면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의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양극재 업체로 다시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의 그런 이제 펀더멘털의 변화는 언제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뭐 결론적으로는 뭐 저는 2분기 중순, 하순 뭐 이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은 뭐 과거 2년 전, 3년 전부터 뭐 막대한 그런 수주 공시들이 현실화된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약간 정유주와도 좀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좀 쌓아놓고 있는 그런 원재료나 중간 가공품들의 이제 평가이익이 좀 개선이 되면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이익 개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영업이익 회복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캐시가 유입되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이익단의 개선이 나와야 되는데 가이던스 기준으로는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후반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주가는 약간의 좀 선반영을 한다라는 좀 가정을 해봤을 때 저는 뭐 4월, 5월 정도면은 가이던스의 달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펀더멘탈도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2분기 중후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과 펀더멘털적인 이제 좀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이제 그 전에 코스피 이전 사례를 봤을 때는 그 이전에 대한 일정까지는 주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또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여기실 것 같아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 좀 탈출 시기를 잡으면 좋을지 그리고 혹시 신규 매수로 좀 접근하려는 분들에게는 어떤 전략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왜 이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가총액 22조 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게 되면 15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과 더불어서 곧바로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편입이 가능하게 되죠.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타임테이블인데 시간인데요. 이미 이사의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총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고요. 주총을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거래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소 내에서 이전 승인 상장 심사에만 약 2개월 정도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이 사례는 LNF를 이제 먼저 말씀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치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인덱스 펀드의 매수 수요 발생 시점이 3월은 이미 물 건너 갔고요. 6월 아니면 9월인데 6월도 솔직히 살짝 좀 빠듯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9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현실적인 인덱스 지수 편입의 수요 발생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워낙에 아직까지 6개월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전 상장에 따른 공매도 수급의 쇼커버링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전하고 나서부터는 뭐 이제 추가적인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인덱스 펀드 쪽의 어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6월 이후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의 경우에는 뭐 지금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2021년 고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하락분을 다 마쳤던 분들이라면은 굳이 뭐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약간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타이밍이 약 3분기, 4분기 정도로 좀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3분기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정 모멘텀이 끝나더라도 좀 길게 보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종가 기준으로 16만 원대에 올라섰는데 거의 고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정말 쉼없이 계속해서 이 상승을 주고 있는데 알테오젠도 두 분께서 고 사인 주셨거든요. 이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알테오젠 바이오 섹터 내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논란도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에서 각각 리포트가 나왔는데 모두 다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목표가 30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14만 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유진투자증권의 14만 원 리포트 역시도 사실상 매도 의견인데요. 그것을 정말 비웃으면서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27년, 2028년 그 이후부터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좀 시기적으로 좀 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의 어떤 수급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5월에 들어갈 MSCI 편입에 대한 패시브 자금 기대감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올라갈 때마다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DC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좋은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물론 그것은 시스템적으로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도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결국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어승물을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정말 길게 본다라면은 지금의 시가총액 10조가 안 되는 시가총액은 여전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부침이 있더라도 뭐 특별한 어떤 의지가 없다라면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5월 그 MSCI도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한 수급의 이슈를 좀 짚어주셨는데 정경민 팀장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다른 또 수급적인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이어서 HLB까지 떠나게 되면은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닥의 시총 2위로 올라서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일단 뭐 수급적으로는 뭐 무조건 뭐 좋을 수밖에. 아까 뭐 김성훈 이사도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이제 바이오의 대장주가 된다라는 이제 요인만으로도 수급적인 요인은 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는 안 클 수도 있어요. 뭐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무시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될 것 같고 이게 얼마가 딱 계산이 서서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에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기대감에 좀 더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국민연금이 코스닥 벤치마크,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에 대한 벤치마크 비중을 높이지 않는 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총이 올랐다는 그런 단순 이유만으로 뭐 지금 10조에 있는 기업이 15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의 대장이라는 점 그리고 관련 펀드 ETF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상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봤을 때 뭐 후행적이고 선순환적인 이제 그런 수급 유입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뭐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뭐 특정 하우스에서 30만 원의 목표 주가를 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일단은 좀 고사인을 뭐 좀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조금 갈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알테오젠을 일각에서는 할로자임과 비교를 했을 때 할로자임이 시총이 지금 이제 6조가 넘고 알테오젠은 8조를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밸류가 과하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회사의 지금 성장 동력으로 그 키트루다 SC에 이어서 또 이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자, 이 알테오젠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가 목표 시가총액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할로자임의 시가총액이었는데요. 지금 그 시가총액을 가볍게 넘어섰죠.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MSCI 편입에 대한 패시브 수요가 분명히 어느 정도 큰 수급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것이 이 키트루다 SC의 판매 로열티를 얼마를 받았느냐가 좀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1%냐, 3%냐, 5%냐에 따라서 목표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계약 당사자와 그리고 알테오젠과 그리고 머크 양쪽 어디에서 절대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알아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전후 사정을 봤을 때는 그래도 5% 정도에서 계약이 되지 않았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는 솔직히 이 밸류션 말고는 전혀 이 종목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안 좋게 얘기할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흔한 CB, BW 없이도 여기까지 이 종목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 경영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좀 고평가를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는 머크와 이런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머크의 어떤 추가적인 바이오 시밀러에서도 이런 알테오젠의 기술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많고 추가적으로 열어두고 있는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는 종목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여기서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뜨겁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왕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정말 대장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목표가가 뭐 30만 원까지 지금 리포트에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좀 해야 할지 그리고 좀 조정을 받을 때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 저는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홀딩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의미 있는 거래량 뭐 제가 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뭐 500만 주 이상의 뭐 매도가 쏟아져서 뭐 13원 밑으로 이렇게 쏟아내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온다면 저는 기간 조정, 짧은 기간 조정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향후 이제 그 재료들도 좀 있죠. 학회도 있고 뭐 ADC 쪽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지수 관련된 그런
수급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라인 한 15, 6만 원 선에서 짧은 그런 기간 조정을 거치고 네. 매물을 소화한다면은 뭐 더 높은 곳을 좀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목표가 20만 원 주셨고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 디램 점유율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 1위를 수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SK 하이닉스와 좁혀졌던 격차를 한 개 분기 만에 다시 10%로 벌렸는데 이 삼성전자의 디램 점유율 반등 성공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이거라도 반등을 이제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면요, 아시겠지만 지금 HBM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제 삼성전자에서 HBM을 양산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마이크론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에서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의심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CF 방식을 고집을 하다가 이제는 MF로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HBM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HBM의 경쟁력에 있어서 좀 더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디램 점유율 반등을 제외한다라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솔직히 잘 안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전 프로에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VR도 마찬가지고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물론 얼마 전에 갤럭시 링이 발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시장을 갖다가 혁신하거나 주도할 만큼의 어떤 파급력이 보이지는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야, 이거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에서는 밀렸고요.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결국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역시 주가가 밀릴 때마다 좀 너무 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종목도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HBM의 그 5세대 격전으로 지금 소부장주들 뭐 웃음이 만발한 상태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만 원을 또 위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데 디램 업황의 본격 회복이 소부장주들의 추가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실지 팀장님의 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삼성은 뭐 순위에서는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뭐 이제 좀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좀 슬슬 들리는 그러니까 전후 좌우의 어떤 정황들을 봤을 때는 뭐 오늘 또 뭐 샘플을 돌렸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뭐 마이크론도 해냈는데 뭐 8단이다, 12단이다, 그다음에 뭐 MUF다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이유 자체가 삼성도 좀 임박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개발을 한 것과 생산을 하는 것과 대량 양산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시간의 문제다. 뭐 저는 뭐 늦어도 뭐 2분기 정도, 뭐 3분기 정도면은 충분히 좀 가능하자라고 좀 생각 들고 있고요. 뭐 이런 좀 전공정 뭐 그런 것들을 좀 정황상 삼성이 이제 양산을 준비한다라면 전공정 장비들부터 뭐 발주가 나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자극을 받아 좀 주겠죠. 아마 오늘도 이제 그런 요인도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후공정으로만 거의 몰입이 되어 있던 그런 종목들에서 전공정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띄었던 것도 뭐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작년에 뭐 좀 드렸었던 말씀입니다만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지금부터는 좀 유심 있게 보셔도 또 반도체의 비중이 좀 작으신 분들은 지금 너무 SK 하이닉스 쪽만 보실 게 아니라 네. 삼성의 밸류체인 안에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와 HBM에서 웃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렇죠. 삼성전자를 눈여겨볼 때다. 자, 여기에서 지금 SNS텍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매도의 기술을 올려봤는데 두 분께서 어떤 의견을 주실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 고사인 우선 들어와 있고요. SNS텍 먼저 보겠습니다. 4거래일 만에 급반등하면서 오늘 거래량이 실린 급등이 나왔습니다. 17%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자, 이사님께 SNS텍 먼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주요 펠리클 업체들이 양산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뭐 SNS도 그렇고 그리고 FST 같은 종목들이 상당한 좀 시세를 내었습니다. 일단은 뭐 SNS 같은 경우는 EUV용 펠리클 생산을 이제 함에 있어서 FST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나 저는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실적인데요.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감산 등을 통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소부장들이 실적이 거의 폭망 수준으로 나왔는데 SNS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에 띄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EUV 펠리클 양산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조금 더 붙게 된다라면은 워낙에 지금 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낙폭과대한 메리트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상당히 좀 바닥잡고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경민 팀장께서도 곧사인을 주셨는데 SNS텍이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아서 EUV 펠리클 국산화 추진을 해왔습니다. 자, 올해 7월까지 양산 설비 확보를 해서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양산 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리노공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네. 아직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될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 뭐 개발을 한다, 양산을 한다 이런 소식이 사실 뭐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이 펠리클이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FST와 SNS텍 이 두 회사 외에는 사실 큰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일본 쪽에서 전량 지금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메모리, 비메모리 할 거 없이 뭐 나노 단위 미세 공정에서는 수율을 잡기 위해서 무조건 좀 사용해야 되는 뭐 필수적인 그런 좀 소재고요. 뭐 대량 이거 하나가 거의 뭐 5억, 10억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비싼 소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SNS텍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얘네들이 개발을 할 수 있겠다라는 뭐 개발을 한다면 얘네들이 먼저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 뭐 9천억, 1조 정도의 시총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을 좀 반증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에서 펠리클을 하는 이제 빅2가 있죠. 시네츠 화학과 미쓰이 화학 두 개가 있는데요. 시네츠 화학은 13조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이요. 그리고 미쓰이 화학이 8천억에 한국으로 따지면 한 7조 정도의 시가총액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SNS텍이 성공을 해서 양산을 해서 전량 국산화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노공업의 그 시가총액이 3조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약간 저의 소설일 것 같고요. 저는 뭐 아직도 될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시가총액 1조에 좀 못 미치고 있는데 일본의 뭐 시네츠나 미쓰이사를 봤을 때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 있는 부분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전략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성엔지니어링 볼까요? 역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 랠리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다 곧사인을 주셨는데 팀장님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과거에는 이제 4대 증착 장비 업체였죠. 뭐 원익 IPS와 함께 뭐 또 유진테크, 뭐 테스 이런 기업과 함께 이제 4대 증착 장비 없는데요. 삼성의 발주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 증착 장비는 SK 하이닉스, 또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오랜 협력사였고요. 기존에 이제 CVD 쪽의 이제 장비에서 원자 기반의 ALD 뭐 이쪽에 이제 비중과 기술력이 좀 올라오면서 크게 HBM을 구성하는 커패시터에 증착하는 기술적 혜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향후에는 뭐 종목의 멀티플은 계속 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의 발주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의 SK 하이닉스의 그런 생산 공정 방식으로 좀 전환될 수 있겠다 이런 좀 소문이 좀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랫동안 횡보를 했던 것만큼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성엔지니어링이 지금 뭐 신고가 돌파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탄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윗꼬리가 별로 달리지 않으면서 14% 정도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사님께 그 가격적인 전략을 좀 들어볼게요. 좀 짧게 가져가야 되나요? 좀 길게 봐야 되나요? 길게 가져가셔야죠. 지금 박스권 4개월 박스권 오늘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인텔 쪽으로 ALD 장비를 납품을 뭐 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뭐 만약에 아니더라면은 주가가 많이 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잘 버텨줬다는 것을 놓고 본다라면은 분명히 의미 있는 시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 종목들은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그리고 STO 관련주로 지금 거래량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승 코퍼레이션 전년 대비 81% 증가한 영업이익을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9.8% 상승한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화면에 같이 보이고 있진 않지만 화승 R&A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영업이익을 공시하면서 동반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일부 비만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주로 거래량 쏠리고 있는 가운데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유의미한 종목들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미약한데요. 엠벤처 투자 그리고 윙스푸, 대원, 에코캡 같은 종목들 올라와 있지만 거래량은 아주 미비하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동일 고무벨트가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AI 그리고 VR 기술을 결합한 초고속 개발 프로세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는 소식 최근에 전했는데요. 이에 3거래 연속 급등을 했지만 오늘 윗골이 단 만큼 에너지가 약화된 모습입니다. 2% 밀리면서 9,620원 지나가고 있고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한미 반도체 시간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쇼박스가 2.7% 하락하고 있습니다. 영화 파묘의 흥행몰이에 오늘 12%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2.4%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 바이오다인도 3%대 하락률 보이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오늘 상한가 찍고 내려오면서 12%대 상승률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3%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레고캠바이오, 정경민 팀장 이오테크닉스, 김성훈 이사 세방전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먼저 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뭐 최근에 알테오젠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훈풍을 불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레오캠바이오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었었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결과적으로 뭐 바이오 시장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암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이제 뭐 키투르다도 이제 뭐 이렇게 특허가 만료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을 찾게 보면 또 ADC라는 곳이 있습니다. ADC는 뭐 2세대와 1세대 이런 걸 합쳐놔서 소위 말하는 이제 표적 항암제처럼 이제 그 암을 특이적으로 찾아가서 거기서만 이제 공격을 해서 암을 치료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1세대 때는 이게 혈중에 이제 톡신이 이제 나가면서 좀 안 좋았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은 효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뭐 기술이 발전하고 뭐 이거를 이제 표적으로 이제 찾아갈 때 이제 혈중에 이제 톡신이 안 빠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좀 대표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뭐 레오캠바이 약간 국뽕도 있지만 대표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작년에 아마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중에 10개 중에 뭐 대표 10개를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 2등이 요 ADC에서 나왔고요. 뭐 10개 중에 4개가 나온 걸로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 지금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얀센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업프론트 피 그러니까 계약금만 1억 달러 그러니까 과거에도 별로 국내 바이오텍 회사에서 이렇게 1억 달러를 주 계약금을 주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기술력이 인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빅파마양 암젠뿐 아니라 뭐 얀센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빅파마 다이치상교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서 좀 기술이 인정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올해 바이오가 대장주다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이제 훈풍을 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익을 내는 회사들 그러니까 그동안 과거에서 맨날 돈을 써서 뭐 기술 이전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라이센스
비용도 받고 매출에 대한 커미션도 받고 이런 부분이 올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풍이 불어서 레고캠바이오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한 뭐 그런 뭐 이슈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사실 주가가 약간 그 뚫고 가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사실상 이제 주가가 올라가냐 빠지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올라갈 듯하면 또 레고캠바이오 이제 좀 전고점을 못 넘는 모습을 몇 번 보였거든요. 또 우리 최근에 보면은 뭐 얀센에 대한 기술 수출뿐 아니라 오리온에 대한 재무적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1대 주주가 이제 2대 주주로 되고 오리온이 1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결과적으로 현금 안정성도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뭐 내년에 받을 것도 있고요. 올해 이제 1억 불을 당연히 그 얀센에서 받은 것도 있고 계약금도 받은 것도 있고 이 트랍2 ADC라는 물질 이전한 부분도 뭐 일상이 끝나면 독점 계약권으로 뭐 2억 달러를 받을 가능성도 높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금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쉬어서 바이오 이 업종에 대한 부분 약간 테마성으로 좀 못 가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이 알테오젠이 시장을 열어줬다라고 보고 뭐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AACR도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그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팀장의 라이징 스탁 넘어가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오늘 좀 많이 올랐죠. 뭐 우리가 마이크론의 생산 소식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이제 샘플 테스트의 배포, 뭐 이런 뭐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의 이런 동맹에 뭐 조금이나마 좀 균열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소식들이 좀 다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샘플 생산 등이 이제 수요를 맞춰서 이제 양산을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뭐 시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서는 뭐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소부장의 대장주는 뭐 한미 반도체이고 한미 반도체 뭐 10배 넘는 이제 그런 수익이 나왔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뭐 반도체를 공부하면서 이제 일본에 있는 소부장들을 보면은 거의 뭐 10조 이상 넘어가는 일본 소부장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 뭐 세상 좀 일본 소부장들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소부장 종목들도 그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밸류체인에서 가장 일선에 있고요. 대체가 어렵고 오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레이저의 자체 강원을 갖고 있죠. 그걸 가지고 깎고 자르고 새기고 뚫고 하는 이제 후공정 중심의 그런 장비 업체입니다만 뭐 전공정에도 일부 투입되고 있고 삼성이 지금은 이제 HBM 쪽에 너무 좀 우리가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구글이나 AMD, 인텔 쪽에 그런 잠재적인 AI 칩 생산에 파운드리를 수주한다면 뭐 저는 최일선 수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죠. 뭐 작년과 올해 메모리의 시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하강 국면을 좀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삼성의 HBM 그리고 파운드리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보면 저는 뭐 올해 내년 뭐 다시 영업이익 1천억대의 그런 좀 기대를 가져가도 좀 좋지 않을까. 뭐 한국의 뭐 디스코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추세는 유지 중이고요. 뭐 과연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에 맞는 그런 이슈와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추세 유지의 큰 판단 기준인데요. 오늘 뭐 많이 올랐지만 더 높은 곳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목표가는 일단 25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는 삼성의 밸류체인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오테크닉스 꼽아주셨고 앞으로도 최소 20%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세방전지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하이브리드형 고성능 배터리를 이제 새롭게 개발했고 시장에 런칭을 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저PBR 대표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국내 2차 전지 테마가 또 불어왔을 때 세방전지도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돌아올까요? 네, 로켓 배터리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로켓 배터리로 알려진 세방전지인데 그동안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차량용 배터리 그리고 산업용 납축전지에 대한 국내 시장 점유율은 무려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과 산업용 매출 비중이 약 8대 2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점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시대 그리고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이와 관련된 고성능 배터리 AGM이라고 하는데요. 고성능 배터리를 상용화시켰습니다. 고성능이다 보니까 판매 단가가 기존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올라가고요. 이익률은 1.5배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바닥권에 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영업이익 1,70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약 2조 원 가까이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자, 제가 저 PBR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BR 0.7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보율이 무려 18,000%의 부채 비율 40%짜리 종목입니다. 중소형주 중에서 대형주만 저PBR 종목이 있는 게 아니죠. 중소형주 내에서도 성장성과 이렇게 저PBR의 어떤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방전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저PBR 매력도 있으면서 유보율이 18,000%면서 성장성까지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진입을 해서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대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약 10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방전지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황재수 지점장의 레고캠바이오, 정경민 팀장의 이오테크닉스, 김성훈 이사의 세방전지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어제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는데요. 3%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저스템입니다. 2세대 반도체 습도 제어 장치인 JFS 수주를 개시하며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오늘 5%의 조정 보이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코리아 FT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전년 대비 74% 증가한 영업이익을 공시했습니다. 한 주당 120원의 현금 배당도 결정했는데요. 이 소식에 현재 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한국 BNC입니다. 미국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급등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13%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36만 주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네요.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화승 코퍼레이션이 차지했습니다. 자동차용 고무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장 마감 후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7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성적으로 시간에서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장까지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뭐 지금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매출액이 이제 연결 기준입니다. 자회사가 굉장히 많고요. 27개나 되는 자회사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이 이제 좀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용 고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1조 6,340억에 영업이익이 782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32억 나왔는데 작년 대비 거의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80%, 뭐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 110%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참 보면 이제 배당을 작년에 얼마 했나 봤더니 50원 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이제 2,000원이기 때문에 그 5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상 뭐 적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5%나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만약에 이익이 늘었다. 요즘 분위기상은 배당을 좀 더 늘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많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실적의 영향인 것 같고요. 당분간 근데 이제 내일 만약에 갭 상승해서 크게 상승해서 시작한다면 사실상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만 뭐 만약에 이제 크게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길게 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갭 상승 시 조정을 염두에 두자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이번에는 한국 BNC 보겠습니다. 프로헬텍과 당뇨 비만 치료, 단백질, 펩타이드, 지속형 물질 공동 연구 개발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서 13%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거래량 1위를 기록 중인데요. 모멘텀의 연속성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사실상 이제 작년에 위고비를 통해서 이제 살 빼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였었습니다. 뭐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도 뭐 펩토라든지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형을 이제 좀 길게 이렇게 매일 맞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를 좀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셀레고이라는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당뇨나 비만 치료에 있어서 GLP-1 작용제와 이제 타깃 단백질 같은 경우 이제 지속형 후보 물질을 이제 공동 개발 상용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뭐 이슈인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사실 회사에 이게 상용화가 돼서 실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약간 이슈적인 것 그리고 약간 핫한 당뇨라든지 약간 비만 치료약에 대한 제형 변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당분간 약간 이슈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슈가 부각될 때 그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삼성생명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언급하면서 저 PBR주들 오후 들어 상승폭을 더욱 키웠는데요. 삼성생명도 3일 만에 반등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특징주로 짚어드렸었는데 조정받을지언정 다시 갈 거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 PBR 모멘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기간에 끝나진 않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뭐 한국형으로 이제 자리 잡혀서 최소한 1년, 2년 하고 뭐 주가가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는데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약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한국도 인제 시작하는 한 달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당연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 제정에 대한 부분, 6월에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는 부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금융주 위주로 샀다. 과거라고 해봐야 이제 초반에 이제 샀을 때 뭐 금융주 위주로 샀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뭐 ROE가 좋은 기업들, 배당 성향이 좋은 기업들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 유입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삼성생명이 오늘 드디어 이제 뭐 14년 만에 이제 공모가도 회복뿐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이 뭐 같은 업종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35에서 45% 유지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가능성까지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급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전력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이제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패턴은 계속될 것 같고요. 조정을 받을지언정 그래도 이제 뭐 언제 사냐가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조정 받아도 저는 좀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급등 피로감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겠습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수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폴란드 무기 수출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실까요? 방산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산주가 과거랑 완전 다른 영향인 것 같아요. 뭐 과거에는 이제 숨기기 바빴죠. 왜냐면 이익을 많이 내서 팔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뭐 사실상 이제 좀 노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실상 워낙 민감한 부분이어서 특히 이제 뭐 그리고 또 국내 뭐 방산에 굉장히 비중이 높았다면 지금은 뭐 다 아실 겁니다. 해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해외 수주 잔고 굉장히 쌓여가고 있고 계속 수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걸 또 정부에서 또 얘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성과를 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그런 민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지원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방산주를 보면 약간 뭐 이렇게 좀 밸류가 낮고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비싸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뭐 LIG 넥슨이라든지 롭템 같은 부분도 올해 내내 이제 뭐 이번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당연히 수능법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23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안에 보니까 이제 뭐 군사라든지 위성 체계에 대한 부분 있어서 기술과 관련 시설에서 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6%, 뭐 중견은 10%, 뭐 중소기업은 18% 세액공제, 뭐 이런 체제 지원도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내내는 뭐 우주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한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증시가 부진한 모습이네요. 특히 주가권 증시는 강한 차익 실현 압력이 조성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사계지수가 3,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등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탓인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사계지수가 2% 가까운 하락, 선전도 2.4% 하락 마감했고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약부하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의 하락 원인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금융주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하락에 저항을 했는데요. 하지만 4,600개 이상의 상장사가 하락세를 띠면서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시장 전반에 부담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렇게 새해 들어서 그림자가 드리운 주가권 증시에는 부양책을 기다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국에서는 중국 전국 인민대표회의가 예정돼 있죠. 이에 시장에서는 관망세와 기대감이 상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는 이 시각 현재 0.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요. 애플의 주주총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